자, 이 성적이 여러분의 수능 성적이라면 과연 여러분은 어느 대학에 지원할까요? 컨설팅 업체나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에서 이 점수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50%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궁금하시다면 이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수생 대상으로 수능 영어, 생활 진학 상담, 그리고 정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입니다. 학생들 가르친 걸 좋아하고 보람될 것 같아서 제 기억으로는 2003년 겨울부터 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0년 넘게 재수생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사명감과 함께 학생들과 보람된 시간을 보내던 중에 갑자기 늦바람이 불어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새 유튜브를 보면 뛰어난 기술, 재미있는 편집, 유익한 내용으로 제작된 훌륭한 채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허접한 동영상을 보고 짜증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반강제로 이 동영상을 봐야 하는 저희 반 제자들은 지금쯤 오글거리다 못해 토하고 있을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유치하게 까담이 뭐냐? 이러면서 단톡방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내서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 곧 있으면 수능 성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유료가 됐던, 무료가 됐던,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든, 사설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든 다양한 형태의 정시 컨설팅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시 제도가 복잡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여러분의 상황을 악용해서 뒤통수를 치거나 아니면 너무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불한 비용에 비해 너무나 무성의한 상담으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매년 봐왔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 짜증이 나서 제발 좀 다른 분에게 뒤통수 맞지 말아달라는 희망으로 학생과 학부형 스스로가 정시에 필요한 실질적 지식을 갖추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정시 컨설팅을 검색해 보면 정말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자세하고 유익한 내용을 강의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영업 비밀 알려줘도 되나? 라고 걱정될 정도로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현상이 유튜브의 순기능이나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정보들이긴 합니다만 정시 지원 경험이 없거나 적은 여러분 입장에서 그 중요한 정보를 과연 스스로에게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걱정되었습니다. 또 전문가분들이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 파악하셔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을 때 표준 점수 100분위 중 어느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상 그분들의 조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하시는 분은 거의 만나 뵙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알면 나도 정시 컨설팅 할 수 있다 시리즈는 이러한 궁금증을 사이다처럼 단번에 날려버리려고 제작했습니다. 아울러 상담 받을 때 상담의 주체가 누구이든 그 사람에게 무시받지 않고 뒤통수 맞지 않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이 수능 성적을 받고 저와 진행하는 정시 상담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언컨대 현실적이고 실무적이고 그리고 조금만 정성을 기울인다면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얼굴과 이름, 근무학원을 왜 공개하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타사 자료의 장점이나 저희 회사 자료의 단점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제 얼굴을 공개하게 되면 이것이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정말로 실질적 내용을 제공하겠다는 저의 강력한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보여드렸던 점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성적을 활용해서 안전지원대학, 모험지원대학을 선정하는 기준은 컨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합격 예상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합격 예상 점수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합격 예상 점수만을 활용해서 모험지원대학을 고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매우 바쁜 상황에서 이런 고리타분한 내용을 알아야 할까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이 내용들을 신경 쓰지 않거나 무시하니까 학생들이 본인의 점수를 실질적으로 손해보고 대학교에 합격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부형들과 학생들을 대면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합격 예상 점수 산출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꼭 집중해서 듣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땡땡대학 땡땡학과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학과에는 당연히 1등부터 꼴등까지 합격생이 분포하고 있을 겁니다. 컨설팅 업체가 이 합격생 데이터를 폭넓게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다음에 합격 예상 점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컨설팅 업체는 사활을 걸고 합격생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컨설팅 업체가 분포 데이터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수험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과가 정해져 있어요. 즉 수집되는 데이터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대형 온라인 컨설팅 업체가 4군데에서 5군데 정도 있는데 비용 문제와 또 생각보다 학생분들이 귀찮다고 여겨서 수험생들이 모든 사이트에 본인 점수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각 사이트는 결국 편중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 결과 실제 합격생 점수와 합격 예상 점수의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옆길로 빠지면 여러분이 정시 지원할 때 사이트 한 곳만 이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희 반 아이들을 정시 상담할 때는 최소 3곳을 구매하도록 유도합니다. 물론 협찬이나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 점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각 온라인 사이트는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여러분의 점수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 교환권을 준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컨설팅 사이트에 구매권 할인권 같은 걸 여러분에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데이터의 일부만을 수집하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표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가 될 거예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최하위 합격 점수와 사이트가 조사한 최하위 합격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벌써 실제 합격생 점수보다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의 합격 예측 점수가 높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이해하셔야지 제가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에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학을 저보다 잘하고 또 경우의 수를 더 잘하니까 의문점이 하나 들 거예요. 그 의문점이 뭐냐면, 선생님, 만약 실제 최하위 학생 점수와 조사된 최하위 학생 점수가 같다면 온라인 업체에서 적절한 합격 예측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단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다 할지라도 사이트들이 워낙 다양한 변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안전장치가 무언고 하니 조사된 학생 점수의 보통 하위 70%나 80%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 예측 점수를 산정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도표처럼 하위 70에서 80%를 기준으로 점수를 선정하는데 단 조심하실 게 수능 성적표에 나오는 100분위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위 70에서 80%라는 것은 조사된 학생이 100명이라면 70에서 80등 하는 학생의 점수로 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다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위 70에서 80%의 학생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니까 여기서도 또 점수가 높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살표처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가로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있습니다. 즉, 사이트가 하나면 문제가 없는데 사이트가 여러 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각 사이트가 조사한 데이터가 편중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사이트는 공교롭게도 합격 하위권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격 예측 점수와 실제 합격 점수 차이가 적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사이트는 공교롭게도 합격 상위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격 예측 점수는 실제 합격 점수와 가운데 또는 오른쪽 사이트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사이트 한 곳만 참조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가능하면 최소 3개 이상 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 뒤에 추가로 설명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합격 가능성이 50%일 때 여러분들은 지원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이 감이 오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짜증나지만 우리가 모범대학을 찾으려면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2019학년도 수능시험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국어 난이도가 너무나 높아서 수험생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해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수능시험에서 난이도 조절을 실패하면 수험생들은 말 그대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온라인 배치표가 예상한 합격 점수와 실제 입시 결과가 차이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인 것이지요. 필연적으로 학생들은 대부분 엄청난 하향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수능 성적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온라인 배치표를 결제했는데 그 온라인 배치표에서 합격 가능성 있다고 선정한 대학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모두 다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 저라면 그 회사를 찾아가서 엄청 진상짓을 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입장에 있는 수험생을 모아서 소송을 진행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용없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사이트에 가입할 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항목에 이미 동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소용없는 행동이 됩니다. 또 실제로 그러셔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온라인 사이트의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앞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적정 점수를 제시하여 지원을 유도한다기보다는 합격 기준 점수를 조금 상향 조정해서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을 오히려 하향 지원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수험생이 합격을 해야지 환불 요구가 없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터넷 수능 관련 커뮤니티에 합격을 자랑하게 될 거고, 그것이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내년에도 판매율이 높아지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온라인 배치표 회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라는 점을 분명히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점수를 상향 조정해서 제시하는 것을 저는 보정값 조정 원리라고 부릅니다. 즉, 데이터 편중에 따라서 합격 예상 점수도 이미 높게 상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던 이유로 보정값을 반영하게 되고 실제로는 합격생 최하 점수와 합격 예측 점수의 차이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는 보정값 반영 원칙을 저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저의 제자와의 경험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햇병아래 강사할 때 온라인 사이트도 한 곳만 참조하면서 한 학생과 정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희망한 대학과 과가 있었는데 온라인 배치표로 합격 예측 판단을 해봤더니 불합격이라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저도 너무 불안해서 그 학생을 극구 말리고 그 사이트가 합격할 것이라고 판단해준 대학과 과를 지원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저희 반에 대학을 다니다 재수를 하려고 들어온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그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과 과가 작년 학생이 지원하려는 곳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점수를 조사해 보았죠. 그런데 합격했던 학생 점수가 작년 학생 점수보다 낮은 점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학생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선생님으로서 저의 역할에 처음으로 회의를 느꼈을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를 정말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도 결국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물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학생들의 합격률을 높여서 환불을 방지하고 내년 판매를 도모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적절한 합격 예상 점수를 보여주었지만 여러 변수로 예측이 틀렸을 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합격 예상 점수를 높게 잡아서 하향 지원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를 결제하고 며칠 이용해 보면 보존값 반영 원칙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 성적이 발표가 난 직후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과 과를 입력해서 합격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이트는 모의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학생이 몇 등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사이트도 있을 거고, 또는 환산 점수 차이를 보여주는 사이트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다양한 예측값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잘 저장했다가 정시 원서 신청 시작하는 날, 그리고 원서 마감 전날 다시 한번 합격 예측을 해보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컴퓨터 화면에는 새로운 데이터가 반영되고 업데이트 되었으니 재산출 버튼을 클릭하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뜰 겁니다. 이게 바로 각 사이트가 보존값을 반영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언컨대 합격 가능성이 계속해서 낮아질 겁니다. 합격 가능성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에 희망했던 대학과 과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장담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햇병아리 선생님 때처럼 겁을 먹고 하향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술자리에서 같은 과 친구 점수를 우연히 알게 되고 정말로 놀라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날은 포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도 답을 모르시겠다면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시지원대학을 선정할 때 컨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합격 예상 점수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점수 자체가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고, 지금 화살표에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의 하위 80% 합격생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 예상 점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합격생 점수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점을 반드시 상기하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화살표로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회사들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수험생들을 하향 지원을 유도하도록 보존값을 반영하면 실제 합격한 학생 점수와 그리고 합격 예측 점수의 점수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안전지원 대학을 선별했다면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정시 지원 3곳 중 한 곳은 어느 정도 상향 지원을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는 정시 지원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최초합으로 합격했다? 그러면 기뻐하면서 합격할 일은 아닐 겁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에 합격하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컨설팅이라는 것은 합격 예측 가능 점수의 산정 원리, 보정값 적용 원칙, 그리고 해당 연도의 데이터 특성을 잘 파악하여 모험대학을 얼마나 잘 찾느냐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대학을 반드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동영상은 정식 컨설팅 2번째 시간으로서 대학교 한 곳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즉, 온라인 배치표의 종류와 특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어떤 사이트는 모의 지원의 등수를 강조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환산 점수의 차이점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 매년 보정값을 적용하는 원칙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작년에 되게 후하게 잡혔던 사이트가 올해는 짜게 잡힐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쉽게 파악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안전지원과 상향지원을 효율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밑바탕이라 보시면 됩니다. 긴 시간 저하고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시 지원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